두개 못 드렸어. 20분. 통 몇 달렸어요? 어? 뭐 쓰세요?
너 왜 숙제 안 올려? 너 혼자 독주하고 있던데? 어? 단톡방에서 너만 경고가 이씨. 물론 월터만 알고 있긴 한데 조금씩 하고 있냐? 안 하고 있지? 하고는 있어? 천천히 하는 대로 조교한테 계속 보내. 조교쌤이 선생님한테 뭐라 안 하고. 뭘 뭐라 해? 그러니까 약간 애들 너무 풀어주는 거 아니면 뭐라 하시다. 아 조교쌤이 그래서 알아서 관리하라고 냅뒀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쌤이 다 오케이 해줘가지고. 자 봅시다. 다 풀어봤죠? 난이도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난이도도. 그 1번부터 일단 10번부터는 다 할 건데 1번부터 9번까지 혹시 질문 있으면 손 드세요. 1번, 2번, 3번, 4번, 넘어가서 5번, 6번, 7번, 없지? 8번, 오케이 8번, 또 9번, 8번은 이거 계속 했던 거잖아. 그 중심이 저 직선 위에 있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자, 요 두 축에 동시에 접하면 이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맞죠? 그러면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그 직선 위에 있는 점 하나,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그 직선 위에 있는 점 하나, 즉 교점 두 개 구해주시면 되겠죠? 아 예. 알 수 있겠지? 네. 자, 9번도 됐죠? 넘어갑시다. 아, 이 10번도 넘어가. 10번 질문인 사람. 10번도 안 해도 되니? 안 한다 진짜? 11번 질문. 아니. 괜찮아, 과감하게 들어. 11번.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말하지 말고 들어. 없어요? 12번. 오케이, 12번부터 쭉 합시다. 알겠어, 베이죠. 자, 12번.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고 나와 있고요. 얘가 0,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포물선을 gx라고 잡았대. 쌤이 이거 도형 이동시킬 때 식 자체를 이동시키지 말고, 물론 식 이동시키는 것도 알아야 돼. 자체 방정식 쓰는 거 알고 있니? 자체 방정식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얘 위에 있는 한 점을 그냥 스몰 x, 스몰 y라고 잡고 여기에 자취들을 라지 x, 라지 y라고 잡으면 얘랑 얘는 중점이 얘 나온다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2분의 스몰 x 더하기 라지 x는 0이고요. 2분의 스몰 y 더하기 라지 y는 마이너스 1 나오는 거니까 스몰 x는 마이너스 x다. 스몰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라지 y다. 이렇게 바꿔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 버리면 gx의 자취의 방정식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원래 정석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건데 이거 매번 이 짓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포인트만 잡고 가는 거죠.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은 아르고르카 2차 함수고 꼭지점의 좌표가 1,2 형태로 나오고, 그러면 이 녀석을 0,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 꼭지점이 반대로 넘어올 거고요. 그치? 그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거고 위로 블록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맞지? 그래서 이 gx의 식 자체를 그냥 최고창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에 x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과 그냥 포인트만 이동시켜서 구하는 방법 둘 다 알아야 돼. 자, 어쨌든 이렇게 이동시켜서 gx 찾았어.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요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직선이 fx, gx에 동시에 접해야 되는데 어디 지나야 돼? 대칭점인 0, 마이너스 1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중점이요? 대칭점. 아. 맞지? 그래서 애초에 n의 값은 마이너스 1로 고정돼서 나오는 거고 0,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되니까, 그러면서 y는 m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이제 좀 이차함수랑 동시에 접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랑 같다고 놓고 x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2의 x 플러스 4는 0이다 했을 때 요거의 판별식이 0이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아니면 완전 접속해야 되니까 그냥 m 더하기 2가 4거나 마이너스 4면 된다. 따라서 m의 값은 2 아니면 마이너스 6. 그래서 m과 n의 곱의 최대값은 n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m의 값은 마이너스 6일 때가 최대겠죠. 알겠지?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자, 됐고 13번 질문인 사람. 13번 할게요. 끝나야 돼 아주. 이거 우리 저번 모의고사 때 했죠? 자, 한 번 더 복습하자. 자, 13번. 실수 AB에 대해서 A-B의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K 더하기 B 제곱의 전체 제곱. 자, 이 녀석의 최소값이 17이 된다. 그때 K값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쌤이 제곱 더하기 제곱꼴 나오면 얘는 무조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고 얘기했죠. 그치? 그래서 얘를 해석을 해보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을 A, 4A랑 B, 마이너스 K 마이너스 B 제곱 요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인 거죠. 루트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요 거리 제곱의 최소값이 지금 17이다 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지?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두 점이 어떤 점인지 좀 파악을 해봅니다. A, 4A는 Y는 4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어디 위에 있어?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K라는 이차함수 위에 있는 점인 거죠. X좌표가 B면 Y좌표는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K 되니까 얘가 되니? 근데 둘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 17이라는 얘기는 이차함수 요 위로 올라오면 안 되겠죠. 그럼 둘이 만나버리니까 그치? 안 만나야 돼. 따라서 요 밑에서 요렇게 나오는 이차함수였을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요 녀석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K란 얘기고 자 이제 문제에서 그럼 요 직선 위에 있는 한 점과 요 이차함수 위에 있는 한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는 어떤 상황이야? 얘랑 기울기가 같은 접선과 요 둘 사이의 간격이 최소값인 거죠. 여기까지 됐지? 뭐 찾으면 됩니까? 접점의 x좌표 찾아서 y좌표 구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쓴 다음에 제곱한 게 17이다 하면 되겠지. 이해됐니? 자, 그래서 미분 안 쓰고 그냥 원래 정석대로 갈게. 자, 얘는 y는 기울기가 4짜리인 접선일 테니까 4x 더하기 p라고 잡자. 그럼 얘랑 같다고 놓으면 결국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k 더하기 p는 0이고요. 얘가 판별식 0 나와야 되니까 x 더하기 2의 제곱이 0이라고 나오겠지. 승현아, 눈떠 확 찔러보여. 네. 봐. 알겠지? 자,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2의 제곱이 0인 거니까 x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나오죠? 즉 접하는 점의 x좌표 여기가 마이너스 2란 얘기야. x좌표는 그리고 y좌표는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이 이차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가 여기에 점이다. 접점이다. 그럼 접점과 이제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주시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써주면 되겠지. 최소인 상황의 거리. 그래서 거리는 루트 17분의 요거 대입하는 거의 절대값이니까 y 넘기면 k 플러스 4 마이너스 8 요거의 절대값. 됐니? 그러면 이걸 제곱해준 게 거리 제곱의 최소값인 거죠? 이해됐니? 거리의 최소가 이거니까 따라서 17분의 k-4의 제곱이 17이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겠지? k-4가 결국 17이거나 마이너스 17이고 k값은 21이거나 마이너스 13인데 정답이 21밖에 없으니까 얘가 정답이긴 해. 얘는 안 되는 이유는 뭐야? 그냥 저 K 음수. 그렇지. 얘가 위로 올라와 버리죠? 둘이 만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3은 안 됩니다. 자, 끝. 넘어가십시다. 14번.
14번부터 쭉 할게요. 아이고야. 자, 14번 두 원 C1과 C2가 있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일단 교점 지나는 직선 나왔으니까 빼버리면 되지. 그렇죠? 두 원의 방정식을 빼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4 플러스 A의 X 플러스 3Y 더하기 A 더하기 1은 0이다. 자, 얘가 C1, C2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요. 그럼 이 녀석이랑 원점 사이의 거리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 이제 원은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됩니다. 직선만 볼 건데 미지수 A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미지수 포함되어 있으면 쌤이 항상 뭐라고 했어? A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부터 찾으라고 했지? 기억나죠? 자, 그래서 얘를 A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찾기 위해서 식을 살짝 변형시키면 A로 묶을게. 그럼 X 더하기 1과 4X 더하기 3Y 더하기 1은 0이다 까지 나오죠? 그럼 A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Y는 3, 1 나오겠네. 됐죠?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요 수많은 직선들 중에서 원점과 요 사이의 거리가 자연수가 되는 상황을 찾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이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얘랑 얘가 만약에 수직인 상황이 있어. 그러면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는 정확히 루트 2 나오죠. 맞지? 그 이 외에 나머지 상황들은 길이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얘보다 더 기울기가 작아졌어? 그러면 원점과 얘 사이의 거리는 이 길이보다 어떻게 돼? 길어져요. 짧아져요. 여기 쌤 그림을 그지같이 그려주는데 잠깐 잘 봐봐. 어. 여기를 지나야 되잖아. 요렇게 누운 거야. 오케이? 아. 얘가 이렇게 들어 누워. 누우면 요 길이가 이제 더 짧아지죠. 이해되니? 당연히 얘보다 더 기울기가 커져도 요렇게 나와도 요 길이는 얘보다 더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쌤쌤 먼 거리. 이해됐어? 자, 즉 원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잡았을 때 그 D라는 녀석은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가 되니? 자, 그럼 루트 2가 대략 몇이야? 1점 몇이잖아? 그러면 이 조건 안에서 거리가 자연수가 되는 값은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어요. 이해됐어? 1점 몇보다 작거나 같은 거리 중에 자연수 되는 건 1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결국 이 거리가 1이 되는 A 값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1이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주시면 루트 A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16 더하기 9니까 25 근데 00 대입한 거에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A 더하기 1이다. 넘겨서 양변 제곱해주면 A제곱 날라가고 A만 1차원씩 나오겠지. 이해됐죠? 그렇게 해서 A값 구해주시면 끝납니다. 할 수 있겠지? 응. 자, 다음 15번 볼게요. 15번. 자, 원의 방정식 하나 주어져 있고 여기 위에 있는 임의의 두 점 A, B에 대해서 자, 이 두 점에 대해서 D-A분의 C-B의 값이 최대가 된다. 그 상황에서의 A점, B점을 각각 PQ. 자, 이렇게 잡았고요. 원 C에 내접하고 PQ를 한 변으로 갖는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시고
봅시다 이 문제. 자, 우선 원방부터 표준형으로 바꿀게. 얘는 x-5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 중심이 5,1이고 반지름 1짜리 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런 거 표현 이제 자주 봤잖아. 이제 보자마자 기울기라는 거 파악해야 돼. 맞지? 자, 근데 문제는 얘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기울기냐면 a, b랑 d, c 사이의 기울기야. 그러니까 c, d가 아니라 d, c로 바뀌었죠. 즉 그 말은 요 b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점과 a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지? 자, 그럼 이제 그래프상에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중심이 5,1이고 반지름이 1짜리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중심이 1,5고 반지름이 1짜리 원도 하나 또 그려줄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 위에 점 A가 있고 여기 위에 점 B'이 있다. 요거 B'이라고 잡을게요. B'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여기에 A 있고 여기에 B'이 있다. 당연히 B'은 여기 있던 점을 대칭시킨 거야. y는 x에 대해서. 여기까지 파악되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A와 B' 사이 기울기의 최대가 되는 상황을 파악해보면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안쪽에서 이렇게 접하고 공통 접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여기까지 됐지?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상황은 밑에 쪽에서 요 원 기준으로 밑에 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일 거야.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요 접점의 좌표가 이제 A점, 즉 P점이 되는 거고요. 됐니? 그 다음에 요 접점의 좌표가 Q가 아니죠. 얘를 원래로 돌려버리면 여기일 거야. 맞지? 그래서 여기 점의 좌표가 이제 Q일 겁니다. 이해됐니?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여기를 B'이라고 잡고 B'과 Q를 쭉 연결해 봤을 때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죠. 그래서 여기 수직이고 길이 같을 거다라는 것까지 일단은 표시를 해놓을게. 자, 그러면 이제 상황 파악은 끝났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원C에 내접하고 PQ를 한 변으로 하는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시오라고 했죠. 그럼 PQ 한 변, 원의 내접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 넓이를 구하는 얘기야. 자, 일단 요 상황부터 이해를 좀 해보자. 원에서 중심이 있고 PQ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봐봐. 현이니까. 그러면 얘 내접하는 직사각형은 원점에 대해 중심에 대해서 다 대칭 형태로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가 이해되니? 그럼 뭐 하면 돼? 굳이 다 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원점을 지나는 지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는 어차피 수직이니까 PQ의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 지름의 길이는 2다 해서 여기 가로 길이도 구할 수 있겠죠? 이래서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길이는 요 PQ의 길이 구하는 걸 목표로 가주시면 돼요. 됐니? PQ만 구하면 나머지 길이도 자연스럽게 딸려 오니까. 자, 그럼 PQ 길이 구하러 가보자. 뭐 보이냐?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볼게. 너네 이거 항상 원과의 공통 내접선 있죠? 안쪽에서 이렇게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 그런 거 나오면 어떻게 가야 돼? 원과 원, 반지름이 같은 원과 원에 공통 접선이 나와 있으면 항상 뭐 써? 중심과 중심의 중점의 좌표가 이 교점이고요. 맞지? 중심과 중심을 연결했으면 이 세 직선에 대한 교점은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해돼? 자, 고로 지금 요 점의 좌표를 여기서 중심이랑 쭉 연결해보면 여기에 대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 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잖아. 즉 다시 말해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을 거고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 보조선들을 좀 그어주면 두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야? 합동의 삼각형 되죠. 맞아? 두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결국에는 요 길이랑 요 길이도 같고. 됐어요? 자, 거기까지 판단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 점의 좌표가 나올 거야.
이 점의 좌표. 5,1과 1,5의 중점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당연히 3,3 형태까지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됐고 이제 라스트. 그럼 PQ의 길이는 도대체 어떻게 구해? PQ의 길이 몇이냐? 여기 수직이야? 네. 진짜? 확실해? PQ의 길이 구하는 미친 짓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뭐 구하면 돼? P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구해서 2배 하면 되지. 그쵸? 어차피 현의 길이니까. 맞아?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할 거야. 지금 여기 좌표를 찾았다는 얘기는 이 삼각형을 중점적으로 좀 볼 거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요 삼각형을 보기 위해서 요쪽 도형만 좀 뜯어서 볼게. 원래 너네 스스로 다 해낼 줄 알아야 되는데 한 번에 저기에서 보면 또 너네 헷갈려 하니까 좀 크게 그릴게요. 지금 여기가 지금 3,3이라고 보시고 요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P 요렇게 연결해서 중심 연결해서 여기가 중심이고 여기까지 되냐? 그래서 요렇게 그으면 여기가 수직이겠죠? 접하는 점이니까 약간 파악되지? 자, 그리고 중심의 좌표는 지금 1,5야. 그리고 PQ의 길이는 어디야? 여기가 Q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요 길이 구하고 싶은 거지. 이해되니? 됐어? 상황 파악 됐죠? 자, 그러면 딱 보자마자 바로 뭐 보여야 돼? 직각삼각형에서 수직에 해당하는 점에서 다시 수선해발 내린 닮은 형태 파악해야 돼. 중3 때 했던 거 기억나지? 자, 그럼 가봅시다. 먼저 여기 사이의 전체 길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주면 쟤는 얼마 나와? 2√2 나오죠? 그렇지? 자, 다음 두 번째, 얘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야? 요 녀석의 반지름, 원의 반지름 1이었죠?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길이는 피타고라스 이용해주면 루트 7까지 나오지? 맞지? 그럼 끝났죠? 1 곱하기 루트 7은 2√2 곱하기 여기 길이랑 같다. 이해되니? 자, 따라서 여기 길이는 2√2분의 루트 7 되는 거고 그거 2배 하면 PQ의 길이인 거죠. 그래서 루트 2분의 루트 7이 요 길이가 PQ 전체의 길이와 같다 라고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 자, 그리고 여기까지 찾았으면 이제 아까 전에 구하려고 했던 요 가로 길이 마저 파악해보자. 가로 길이는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예제곱에서 예제곱 빼면 되죠? 4에서 2분의 7 빼고 루트 씌워주면 루트 2분의 1이다. 까지 됐지? 그럼 결국에는 저 삼각형의 넓이는 얘랑 얘 곱해주시면 되겠죠? 2분의 루트 7. 할 수 있어? 응.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됐어. 넘어가시고 16번. 자, 중심이 마사콤마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루트 5분의 3짜리인 원이 있고요. 여기 위에 있는 점 P와 그 다음에 A가 마1,1, B가 1,0 이렇게 총 3점이 있고요. 삼각형 PAB의 넓이가 자연수 n이 되도록 하는 점 P의 개수가 FN이다. 이때 F1부터 F10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봅시다.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정보가 원 하나 나와 있고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고요. 반지름 길이는 루트 5분의 3. 그냥 유료 안 하고 이대로 냅둘게. 자, 여기까지 나오죠? 수현이 괜찮냐? 응. 네. 정신 차려. 자, 저렇게 나와 있고 지금 A랑 B는 어디서? 원 밖에 있죠? A점이 한 이쯤 있다고 잡고 그냥 대충 잡을게. 마이너스 1,1
B점의 좌표는 1,0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 두 점 A점과 B점은 고정된 점이고 정점이고 P는 요 원위에 있는 점이야. 그러면 얘는 P의 위치에 따라서 요 삼각형의 넓이가 달라지죠. 맞니? 그럼 저 삼각형의 넓이는 누가 결정해? P부터 선분 AB까지의 요 수직거리가 결정하는 거죠.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를 P점이라고 하고 여기 AB에 대한 수선해발 내린 요 길이를 H라고 잡으면 결국 H의 최대 최소를 알아야 넓이의 최대 최소가 결정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해되니? 어차피 AB는 고정이니까. 재준아, 너 죽어 씨. 자, 그래서 요 H의 최대 최소를 먼저 찾아봅시다. H의 최대 최소는 어렵지 않죠? 그럼 뭐 하면 돼? 중심에서 AB 지나는 직선까지의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 빼면 최소, 반지름 더하면 최대. 맞지? 자, 가봅시다. 먼저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1,0 지나니까 플러스 2분의 1 해주면 되겠지. 됐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구하기 쉽게 2 곱하고 넘길게. 그러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다 까지 나올 거고요. 그러면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루트 5분의 대입한 녀석의 절대값이니까 마의 9 요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몇을 뺀 게 반지름 루트 5분의 3을 뺀 게 거리 D의 최소값이고요. D, H, 높이 H의 최소값이고 맞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루트 5분의 9에서 반지름 루트 5분의 3을 더해준 게 높이의 최대값이 되겠지. 여기 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결국 높이의 최대 최소는 루트 5분의 6이 최소값이고 루트 5분의 12가 최대값이야. 맞니? 그럼 이제 이거 이용해서 넓이의 최대값 구해주시면 넓이 S라고 보면 결국 S의 최소는 얘 곱하기 AB의 길이, AB 길이가 얼마야? 루트 5네요. 즉 쟤랑 루트 5 곱하고 2분의 1 곱해주면 되겠지. 됐어? 따라서 넓이의 최소는 3이고요. 넓이의 최대는 얘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6까지 나올 거야. 됐죠? 자, 끝났어. 그러면 정리하자. n의 값이 3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넓이가 3보다 작으면 3보다 작은 넓이는 나올 수가 없죠. p의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fn은 0이야. 이해되지? 두 번째, n이 3일 때는 넓이가 3 되는 건 딱 최소가 되는 순간이니까 정확하게 이 점일 때 말고는 없죠. 이해됐어? 중심에서부터 직선 AB까지 수선해발 내려서 걔가 원이랑 만나는 요 교점일 때 말고는 없을 거야. 알겠지? 자, 따라서 이거는 한 개. 자, 세 번째, 그러면 n이 3보다는 크고 넓이가 3보다 크고 6보다 작을 때는 이제 몇 개씩 나와? 2개씩 나오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 보면 요렇게 해서 넓이가 같아지는 순간이 여기서 한번 대칭 형태로 나올 거야. 2개씩 나옵니다. P점은. 맞지?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n이 6일 때는 다시 한 번 더 최대가 되는 순간이니까 한 번.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n이 6보다 커지는 순간부터는 fn은 존재하지 않는다. 넓이는 6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fn들에 대한 정리가 끝났고, 그러면 f1부터 10f10까지 싹 다 더해버리면 그냥 노가다로 해. 3 곱하기 f3, 4 곱하기 f4, 5 곱하기 f5, 6 곱하기 f6.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됐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서 답 찾아주시면 끝. 그래서 원이랑 원 밖에 있는 두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 최대, 최소 이런 거 물어보면 무조건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는 거리에서 반지름 뺀 게 높이의 최소, 반지름 더한 게 높이의 최대. 그것만 기억하면 돼. 알 수 있겠죠? 자, 넘어가서 17번. 집합의 연산이긴 한데 그냥 한번 봅시다. 시험범위 안 들어가는 친구들 그냥 들어.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빨리 끝내자. 왜? 아, 안 돼. 쉬는 시간이가.
인간 쉬는 시간이 나요. 쉬는 시간 주실 거예요? 곧. 이미 아까 한번 줬잖아. 아 화장실 한번. 자, 아까 우리가 50분부터 시작을 했거든. 이거 해설을. 그러니까 한 40분에 줄게. 아. 헐? 아, 그것도 참어. 아. 너가 여학생이었으면 그래 좋겠는데 남자는 참을 수 있어. 1분 안에. 쌤이 생명과학 시간에 배웠어. 남자애들은 참아도 아무 병이 안 돼. 한 20시간 가까이 참을 수 있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어. 진짜. 예, 사실 여학생들은 큰일 나. 사실 바로 가야 되는데 남학생은 괜찮아. 사실 여자라는데요. 자, 참어. 아니, 요거 하나만 하고 가 그러면. 아 예. 아 근데 18번 들어야 되는데. 이거 빨리 갔다 와. 17번 한 동안 갔다 와. 자, 17번 봅시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을 x는 n의 배수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집합 A10과 A18의 교집합은 AM의 부분 집합이다. 자, 얘부터 해석을 할게요. 먼저 첫 번째 A10과 A18의 교집합은 10의 배수들과 18의 배수들이 겹치는 것들을 찾은 거지. 그렇죠? 즉 10의 배수이면서 18의 배수인 거니까 10과 18의 공배수를 말하는 거고요. 즉 10과 18의 공배수란 얘기는 둘의 최소 공배수인 90의 배수들을 얘기하는 거죠. 됐지? 자, 먼저 90의 배수들이 요 녀석들의 집합의 원소들이야. 그러면 얘가 AM이라는 배수, M의 배수들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그럼 M은 뭐여야 될까? 90에 배수? 약수? 90? 약수. 이해돼요? M의 배수 안에 90의 배수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그냥 M의 약수들의 배수면 다 되는 거죠. 이해됐어?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결론은 M이라는 녀석은 90의 약수면 될 거다 라고 파악해주면 됩니다. 됐지? 다음 두 번째, 지금 나 조건으로 넘어가면 AM에서 A2의 여집합과의 교집합. 자, 얘네들의 원소의 개수는 0개가 아니래요. 근데 교집합과 여집합 나오면 우리는 이제부터 차집합으로 접근하기 편하죠. 그렇지? 즉 얘는 AM에서 A2를 뺀 원소들의 개수가 0개가 아니란 얘기야. 자, 이게 무슨 뜻이야? A2는 2M의 수니까 짝수죠. 맞아? 그러면 M의 배수들 중에 짝수를 뺐더니 원소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누가 있어야 돼? 홀수인 원소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자, 즉 M이라는 녀석의 배수 안에는 홀수가 있어야 돼요. 즉 M이 짝수면 돼, 안 돼? 안 되죠. 짝수의 배수는 다 짝수밖에 없으니까. 됐니? 자, 결론. 즉 얘는 M은 90의 약수이면서 동시에 홀수여야 된다. 끝났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90의 약수 중에 홀수인 거 다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진짜 초딩님들이 푸는 방법인 거고, 약수들의 총합 물어봤지? 그렇지 않아? 약수들의 총합이야. 기억나니? 자, 90 소인수분 해볼게.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죠. 그렇지? 그러면 이 녀석들 중에서 홀수가 되려면 2는 포함하면 안 되겠네?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이 녀석들 약수들의 총합이야. 그러면 이거 약수들의 총합 뭐야? 1, 3, 3의 제곱 1, 5 곱하면 약수의 총합인 거고, 근데 문제에서 뭐래? n의 값이 2 이상이라고 했죠? 그럼 당연히 m도 2 이상이어야겠지. 그럼 여기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 1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 1은 제외해줘야 돼. 알겠지? 그렇게 해서 약수들의 총합 구해주시면 끝. 할 수 있죠? 네. 집합에 연산이 안 들어가는 학생들은 굳이 이번에는 못 풀어도 돼. 다음 기말고사 때 풀어야겠지만. 자, 넘어가자. 18번. 18번에 3번 찍은 사람 있냐? 없어요? 자, 18번 보자. y는 x 더하기 6 위에 있는 점 p를
C 위에 있는 점 Q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C 위에 다시 있도록 하는 P가 만드는 도형의 선분의 길이를 구하시오. 일단 주어져 있는 직선과 원부터 좀 그려볼게.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짜리인 원이 있고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6짜리인 직선이 하나 있고. 여기까지 되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무슨 짓을 한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점 P가 여기 있다고 쳐봐. 그 다음에 얘를 원 위에 있는 한 점에 대해 대칭시켜서 그게 원 위로 와야 돼.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뭐 이런 상황인 거야. 점 Q에 대해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지는 P'이 존재한다. 그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는 대충 파악 이해되지? 상황 파악. 식으로 갈 거야? 이 식으로 볼까요?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는데 P가 어디에 있건 간에 얘를 원 위에 있는 한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P'이라는 점은 무조건 원 위에 있어요. 즉 Q랑 P'을 연결하면 걔는 현의 길이가 될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잘 봐봐. P'Q 요 현 길이의 최대값은 얼마? 지름이죠? 6이죠. 맞아? 현 길이의 최대값은 6이야. P'Q의 길이의 최대가 6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어차피 P'Q랑 PQ의 길이도 같잖아. 즉 이 말은 PQ 선분의 길이의 최대도 6이라고 잡아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해됐어? 응. 자 그럼 이제 봐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얘가 의미하는 건 Q라는 점은 결국에는 요 원 위에 있는 한 점이거든.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요 P라는 점은 요 원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봤자 몇을 넘어갈 수 없어? 6을 넘어갈 수 없어. 여기가 됐니? 즉 뭐가 되는 거야? 중심은 원점이고 여기 Q는 3만큼 떨어져 있는 점인데 여기서 추가로 많이 떨어져 맞자 6까지밖에 못 떨어지는 거야. 결국에는 P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좀 이상한데 대충 보세요. 이런 식으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9짜리인 원 내부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 여기까지 알겠어? 일단 P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만 찾은 거야. 이 조건 하나 때문에. 됐어? 그럼 이제 상황 이해 좀 해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직선과 이 초록색 원이 만나는 이 점에 대해서 원점을 지나게끔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주면 여기가 P면 여기가 Q가 되고 요 재칭된 요 점이 P'이 될 수 있는 거야. 요 길이가 지름의 길이 6, 여기서부터 여기의 길이도 6. 이해되니? 이거를 벗어나면 그러니까 이 점을 벗어나서 여기 위치에 T가 있다고 치면 졸지마 이씨 눈떠 이씨 월토반 애를 두고 아까 혼났어 졸아서 졸지마 어? 자 다시 나 테토나면서 그치? 약간 박력이 있었습니다. 자 돌아와. 돌아와서 얘가 만약 P가 이쪽에 있으면 여기에서 여기 위에 있는 원 위에 있는 한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요 길이 P부터 Q까지의 길이가 이제 6보다 어떻게 돼? 커지죠. 무조건. 그럼 대칭된 점 요 길이가 6보다 커질 수 있는 경우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이건 알겠니? 그러면 요 안쪽에 대해서는 다 생긴다는 얘기야? 다 생겨요. 오케이? 여기에 대해서는 P가 어디에 있건 간에 내가 여기서부터 원 위에 있는 한 점과 대칭시켜서 요 길이가 같아지는 요 점들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요렇게 이동시켜가면서 이 점을 P점을 지나는 요 직선들을 요렇게 이동시켜가면서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만 캐치해내면 돼. 무조건 나올 거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결국 P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가 되는 거야?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 내부이면서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P가 존재할 수 있는 선분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럼 이제 봐봐.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 큰 원에 대한 현의 길이인 거죠. 쌤이 현의 길이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뭐 하라고 했어? 중심부터
반지름 파악하고 중심부터 현까지 수선의 내려서 직각삼각형 파악하라고 했지. 기억나지? 즉 여기 반지름의 길이는 9고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는 몇 나오는 거야? 요게 아까 y는 x 더하기 6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랑 원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2분의 6이니까 3루트 2로 나오겠네요. 이해되죠? 자, 따라서 요 길이가 3루트 2니까 얘랑 얘 가지고 피타고라스 쓰면 요 길이 나올 거고 그 길이의 몇 배? 2배 해주시면 현의 길이 끝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써보면 아마 3이니까 9에서 2 빼면 7 3루트 7이고 그거의 2배에서 6루트 7이 점 P가 만드는 성분의 길이다 라고 체크해주면 끝. 이해되죠? 힘드냐? 졸려? 잠깐 쉴까? 그래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40분까지. 야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사람 저요. 그럼 너 가서 사와. 어차피 잠도 깨야 되잖아, 그치? 네. 그럼 가서 사와. 누구 누구 거 사올까요? 누구 건? 아니 네 것만 사오게? 하나 둘셋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나는 안 먹어도 돼. 진짜요? 수혜로 사겠습니다. 아니 그냥 너가 알아서 사와. 하겐다즈 이런 거 말고. 메로나. 아니 그냥 갖다. 이게 너- 야 저 베로나로 통일시키려고? 아니 솔직히 근데. 야 골고루 사와. 네. 알겠죠? 12개 아무거나.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성태야 너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와야 돼 클리닉.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놨어. 다음 주 화요일부터 그 화학이 끝나가지고. 그러니까. 아 우울하다. 야 그래봤자 몇주 안 되잖아. 화학이 더 훨씬 나은데. 그 수학은 약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아니야? 제 길이 아니에요. 해봐. 어차피 수학은 결국에는 해야 돼. 뭔 말인지 알지? 수능 보든 뭘 하든 결국 수학은 해야 돼. 그러니까 내신을 어떻게 잘 해가지고 최저만 맞추면 그래서 최저를 다른 걸로 맞춘다. 내신을 잘하려면 수학이 실수가 제일 많잖아. 어쨌든 수학은 잘해야 돼. 죽겠습니다.
아 맞다. 모고 1등급. 손 들어봐. 모고 1등급. 알겠습니다. 아, 참고로 수학 모고 망쳤다고 우울해할 필요 없어요. 수학은 모의고사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알겠죠? 고1 수학은 그래. 고2 때부터는 중요해. 고2 때부터 못 보면 뒤져 진짜. 그 쌤이 무조건 고2 때부터 연습시켜. 쌤 근데요. 왜요? 아니에요. 뭐가? 뭐? 빨리 얘기해. 모의고사가 어. 그냥 못 본 게 아니고 약간 진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반에서 막 15등 막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쓸모없어. 그가 학교에서 생기부에 그게 쓰이는 게 아니면 아무짝에 쓸모없어. 지금 당장 그게 중요한 거 교회생인데 심화반 교회생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신으로 최대한 메꿔야지 뭐. 많이 해야죠. 죽어야겠다. 자퇴하고 그거 지금 응? 수능 자퇴하고 3개월 안에 수능 공부 고생해서 쪼고 하나 가져가. 어? 자퇴하고 2개월 수능 공부해가지고 수능 공부 2개월 아, 자퇴하고 2개월? 네. 뭐 나쁘지 않죠. 그렇지. 나쁘지 않다고요? 야, 너 왜 이렇게 비싼 거 사왔어? 이제 바로 사왔어. 아닙니다. 여기 빵 없어요. 아, 아니야. 괜찮아. 잘했어. 메로나 쌤 돈 많으니까 괜찮아. 죄송해요. 아니야. 잘했어. 이럴 때 불을 과시해야죠. 또 언제 과시해 보겠어. 그렇죠. 제가 안 해본 게 불을 과시해 보는 거 같아요. 구독자 2만 명에 선생님의 휴대폰을 야, 민아나 너는 선택의 여지가 없겠는데? 그냥 남은 거 먹어. 어.
누구 안 줬나? 효원이 쌤이 안 줬어? 어. 가져가. 자, 먹으면서 이제 시간 됐죠? 오케이, 봅시다. 19번. 19번. 아이, 정신이네. 가만히 있어, 좀. 정신사나워. 자, 19번. t가 양수라고 주어져 있고요. x축에 접하는 두 원, c1과 c2가 존재해.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의 중심을 각각 a, b점이라고 잡았고 반지름이 t 제곱과 t래요. 일단 상황 이해부터 좀 해봅시다. 뭐 하나 안 썼다? a와 잘했어. 그렇게 틀려야지. 원점이 선분 AB 위에 있다. 그 말은 안 썼네. 분갈이 어디다 버려요 이거? 일단 쓰레기통에 버려. 네. 자, 봅시다. 원점이 선분 AB 위에 있대요. 직선 AB가 아니라 선분 AB야. 조심해야 돼.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A, C1과 C2를 X축 기준으로 같은 방향 쪽으로 이렇게 잡아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중심과 중심을 연결했을 때 Y좌표가 0이 되는 점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돼? 즉 두 원은 X축을 기준으로 한 놈은 위에서 접하고 한 놈은 아래에서 접해야 돼. 그래야지 중심을 연결했을 때 교점 중에 하나가 원점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지 알겠죠? 자, 그러면 한 놈을 이쪽에서 만난다. 얘를 C1이라고 잡을게요. 그 다음에 C2를 요 밑에서 접한다 라고 잡아보면 여기 중심의 좌표가 P, Q가 된다는 얘기고 A점, 여기 중심의 좌표가 U, V가 되는 거고요. 얘는 B점. 그 다음에 둘을 연결한 선분 위에 있는 한 점이 원점이니까 여기가 0,0이 된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X축이랑 만나는 점.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이제 이 상황까지는 끝난 거고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가보자. X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X축까지 수선을 그려주시면 여기 접하는 이 빨간색 부분의 길이가 반지름이 되니까 얘가 t제곱, 얘가 t까지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제 뭐가 보여? 오른쪽 삼각형과 왼쪽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죠? 닮음비는 당연히 t 대 t제곱, 즉 1대 t가 될 거야. 거기까지 됐지? 자, 이제 이 정보 가지고 기억부터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5a 대 5b의 길이비가 t 대 1이냐? 5a 대 5b니까 요 길이 대 요 길이야. 닮은비죠? t 대 1 맞습니다. 됐지? 자, 기억 맞고요. 자, 니은 5가 ab를 3대 1로 내분하면 원점이 ab를 3대 1로 내분한다는 얘기는 t의 값이 얼마란 얘기야? 3이란 얘기죠. 니은 상을 보면 맞지? 요 길이가 3대 1이란 얘기니까 t제곱 대 t, 즉 t 대 1도 3대 1이란 얘기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따라서 t의 값이 3이란 얘기고요. 3의 배수 정확히 말해요. 어쨌든 요 상황에서 p 대 9u의 합이 0이니 맞아요? 아니죠? 자, 이게 3대 1이면 요 길이와 여기 길이도 3대 1이지? 맞죠? 그래서 얘를 그냥 여기를 문자 왜 이렇게 많아? 3n이라고 잡자. 그럼 여기는 n 되겠죠? 그러니까 이해되니? 즉 다시 말해서 P점의 좌표는 Px 좌표는 3n이 되는 거고요. U라는 x 좌표는 0에서 n만큼 왼쪽으로 간 거니까 마이너스 n 형태로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에다 9배에서 더하면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6에 나오겠죠, 그치? 0이 아닙니다. 0이 될 수는 없어요. 뭔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니은은 틀렸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라스트 디귿. x는 8과 x는 12에
저 C1이 접한데 그럼 x는 8과 x는 12에 접하려면 여기가 x는 8이고 여기가 x는 12야 x는 12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니? 그럼 결국에 요 중심의 좌표가 나오는 거지. 중심의 좌표는 얼마? x 좌표는 18과 12의 중앙. 그래서 x는 12 중심의 x 좌표고요. 그럼 반지름도 나오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지름의 길이인 거니까 반지름은 이 녀석의 절반 2가 되는 거죠. 근데 반지름은 요 길이랑 같대. 맞아요? 그럼 이 말은 t제곱 값이 얼마란 얘기야? t제곱이 2란 얘기죠. 됐니? 자, 그래서 디귿 상황은 지금 t제곱이 2가 되는 이 상황을 말하는 거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C1 위에 있는 점 P와 C2 위에 있는 점 Q에 대해서 PQ 사이의 기울기의 최대값이 12분의 5이에요. 자, 봐봐. 여기 위에 있는 점 P와 여기 위에 있는 점 Q에 대해서 PQ 사이의 기울기의 최대는 어디야? 공통 내접선에서 이렇게 나올 때지. 여기까지 되니? 그럼 여기에서 이 보라색 공통 내접선에 x축과의 교점은 몇 콤마 몇일까? 바로 0,0이라는 거 보여야 돼. 보여요? 쌤이 아까 전에 잠깐 그려줬는데 그때는 반지름이 같을 때고 반지름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공통 내접선 있죠. 그다음에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직선이지. 얘네들은 무조건 교점이 다 한 군데서 나와야 돼. 맞죠? 근데 지금 보면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직선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공통 내접선 x축 하나 동시에 존재하죠. 그러면 얘와 얘의 교점은 결국 공통 내접선 다른 녀석과의 교점이기도 해야 돼. 맞아요? 따라서 여기 0,0을 무조건 이 보라색 직선을 지나야 된다. 그래서 이 녀석은 y는 그냥 mx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 기울기가 m짜리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돼?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이 녀석의 기울기니까 요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얼마 나온다? 반지름 2 나온다 잡아주시면 되겠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10,2 대입하면 10m-2의 절대값 씌운 결과가 2 나올 거다. 자, 그래서 이 식 정리해주면 2로 양변 나눌게. 5m-1 그다음에 얘 여기다 곱하고 양변 제곱해주면 25m제곱 마이너스 10m 더하기 1은 m제곱 더하기 1과 같을 거고 1 사라지고 m제곱 넘기면 24m제곱 마이너스 10m이 0이니까 m은 0 또는 24분의 10 즉 12분의 5까지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기울기는 얘가 아니라 얘니까 12분의 5가 최대인 상황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겠지. 이해됐죠? 오케이. 넘어가. 20번. 은근히 못 풀거나. 자, 20번 볼게요. y는 직선 L이 y는 2x 더하기 4라고 주어져 있고 요 직선을 P2, A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 그 직선을 L1이라고 잡았다. 근데 이 L1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에 접한다. 이때 A 값을 구하시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그냥 정석대로 푸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L1의 방정식을 찾는 거야. 알겠죠? L1의 방정식 어떻게 찾아?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이 위에 있는 한 점을 아까 전에 했어. x, y라고 잡고 L1 자취에 대한 좌표를 라지 x, 라지 y라고 잡으면 얘네들은 여기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 두 녀석의 중점은 얘 나와야 돼요. 맞죠? 그래서 2분의 스몰 x 더하기 라지 x는 2다. 2분의 스몰 y 더하기 라지 y는 a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되는 거고 y는 마이너스 y 더하기 2a가 되니까 이 녀석들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자취의 방정식 끝. 맞죠?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아.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취 방정식은 L1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y 더하기 2a는 요거의 2배 마이너스 2x 더하기 8 더하기 4와 같다. 됐지? 양면에 마이너스 곱하고 2a 넘겨버리면 결국 최종적으로 y는 2x 마이너스 12 더하기 2a까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게 L1에 대한 자취의 방정식. 그럼 이 L1과 요 2차 함수가 이제 접한다 써주시면 되겠죠? 같다고 놓고 판별식 0. 그건 할 수 있겠지? 두 번째 자 봐봐. 내가 한 직선이 있어. 얘를 어떤 특정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대. 그 대칭 이동을 시켰더니 얘가 어떤 2차 함수에 접해. 맞죠? 그러면 지금 얘를 L이라는 녀석을 L1으로 대칭 이동시켜서 걔가 이 2차 함수랑 접한다 라고 봤는데 거꾸로 뭐 하면 돼요? 2차 함수를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도 원래 있던 직선이랑 접해야 된다는 얘기지. 얘가 이해되니? 왜냐면 여기서 L1을 구하려면 결국엔 자취 방정식을 써야 되는데 이 2차 함수는 그냥 꼭지점만 이동시키면 되잖아. 이해되니? 꼭지점만 보면 이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야? 2, 4 플러스 8 플러스 4, 1 요거죠. 그럼 얘를 요 대칭 이동시키는 2,a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버리면 뭐 여기로 올 거야. 그러면 2, 여기 좀 이상한데 그냥 보세요. 2, 마이너스 a 이렇게 대칭 이동이 되겠죠. 그러니 얘와 얘의 중점이 얘 나와야 되니까 맞냐 이거? 아니잖아. 2a 마이너스 1이죠. 요거랑 요거의 중점이 a 나와야 되니까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제 요 2차 함수 2차식 구할 수 있죠. 꼭지점이 얘고 최고차의 개수는 플러스 1이 될 거고 맞아? 그래서 요 녀석이 y는 x-2의 제곱 더하기 2a-1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제 이 함수랑 요 l이라는 처음에 나와있던 직선이 접한다 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돼? 자취 방정식 구하기 귀찮으면 그냥 2차 함수를 이동시켜도 돼. 됐죠? 끝났고 21번 자 21번 봅시다. 좌표 평면 잠깐만 21번 질문이 친구 21번 아니요? 없어요? 안 한다? 넘어가? 진짜? 혹시 제가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러면 봅시다. 시도를 안 했거든요 아직. 시간 없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네. 혹시 만약 모르겠으면 클린 씨한테 질문해. 네. 자 22번 볼게요. 22번은 해야 돼. 어려운 건 아닌데 22번도 글이 많다고 해서 좀 복잡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봅시다. 자 원 C가 나와 있고 그 C라는 원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8짜리 원이야. 자 얘가 C입니다. 그럼 두 번째 C1은 중심이 A,3이고 반지름이 3짜리 원인데 내접한대요. 내접한다는 얘기는 안쪽에서 원이 서로 접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 접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얘가 C1이고 요 바깥쪽에 있는 게 C고 그 다음 요 중심의 좌표가 A,3이고요. 반지름 길이는 3이고 여기까지 됐어? 자 앞으로 원이 접한다는 내용이 나오면 그냥 무지성이야. 그냥 바로 뭐 하냐면 중심과 중심 접점까지 연결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게 핵심이야. 알겠지? 자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이 중심과 중심, 접점이 다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거 판단되지? 맞죠? 그리고 나서 지금 나와 있는 정보들이 반지름 길이들이 나와 있거든? 큰 원의 반지름은 8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작은 원의 반지름은 3이야. 결국 이 문제에서 주고 싶었던 건 뭐야?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5다. 요거 주고 싶었던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원점과 a,3 사이의 거리 루트 a제곱 더하기 9는 5. 따라서 a제곱은 16 나올 거고 a는 뿔마사인데 문제에서 a 값이 음수라고 나와 있죠? 단조건에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였다라는 정보 첫 번째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두 번째, 이제 C2도 보면 C2는 B,5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이짜리인 원인데 외접하고 있대. 그 외접은 바깥쪽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냥 대충 그릴게. 여기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야. 이 중심의 좌표는 B,5가 되는 거고요. 반지름은 2고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원이 접한다 나오면 중심과 중심끼리 연결하셔야 돼. 그래서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 주시면 접점까지 딱 지날 거고, 맞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의 길이 2 나와 있고 여기 반지름의 길이 8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10이다 라는 정보를 주는 거지. 됐죠? 그래서 루트 b제곱 더하기 25는 전체 길이 10이다. 따라서 양면 제곱하고 25 넘기면 b제곱은 75니까 b는 5 루트 3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거기에서 b의 값은 양수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 상황은 끝났어. A, B 다 구했고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정보 찾으면 돼. 근데 그거 찾기 위해서는 지금 그림이 조금 부정확하죠? A는 마이너스 1인데 쌤이 오른쪽에다 그려놨고요. B는 5 루트 3인데 왼쪽에다 그려놨거든? 다시 좀 이쁘게 그려보자.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서 원 3개를 정확하게 그려볼게.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8짜리인 원 C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C1은 중심이 마 4,3이야. 마이너스 4,3이니까 한 이쯤이고요. 반지름이 3짜리인 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X축에도 접하고 원에도 접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네. 되죠? 너네 이해하기 쉬우라고 지금 일단 그래프 이쁘게 그리는 거야. 너네 혼자 할 때는 그래프 완벽하게 다 그릴 필요 없어요. 자, 다음에 저 두 번째 원 C2는 중심이 5 루트 5,5고요. 반지름이 2짜리니까 대충 한 이런 식으로 존재할 거야. 5 루트 2가 아니라 5 루트 3이죠. 5 루트 3,5 반지름이 됐지? 자, 그럼 이제 봐봐. C랑 C1의 접점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한대. 그럼 C랑 C1이 만나는 접점 여기고요. 여기서의 접선이니까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지? 걔가 X축과 만나는 점 여기가 A. 이해됐죠? 두 번째, C랑 C2가 만나는 접점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B. 그러니까 여기가 B 접점인 거고 여기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여기 점을 B라고 잡은 거야. 되니?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AOB, OAB의 외접원의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 길이 구하래요. 자,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 좌표는 어디야? 직각삼각형이잖아, 그치? 즉 외심은 빗변의 중점이죠. 즉 A와 B의 중점 위치에 외심이 존재할 거다, 외접원의 중심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A, B 사이에 거리 구한 다음에 절반해주면 반지름까지 끝나겠죠? 결국 지금부터 우리가 구할 건 A점 좌표랑 B점의 좌표만 구하면 문제 끝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할 수 있겠지? 자, 이제 가봅시다. 오늘 첫 번째 이 노란색 C랑 C1이 만나는 이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식부터 구합시다. 직선이니까 일단 기울기 찾아야겠죠? 이 중심의 좌표가 아까 마이너스 4,3이었지. 여기서 뭐 할 수 있어?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고 이 접점까지 연결한 이 직선과 얘 직선은 서로 무슨 관계야? 접선이니까 수직 관계죠. 여기가 되니? 여기가 수직이니까 그냥 원점과 얘 사이의 기울기 구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일 거고요. 그거에 마이너스 역수니까 요 녀석의 기울기는 3분의 4다까지 나오지. 됐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원점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전체 원의 반지름 8이다 써도 돼. 그걸 해도 되는데 직각삼각형들 여러 개 나오면 닮은 좀 쓰자. 여기서 얘 봐봐. 얘 거기서 수선해발 하나만 내려볼게. 이 녀석의 기울기가 3분의 4란 얘기는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3대 4란 얘기죠. 맞니? 즉 다시 말해서 요 길이 대 요 길이도 3대 4지. 그러면 3대 4대 5네요. 근데 얘가 뭐야? 요 원의 반지름 8이죠. 그러면 4분의 5 곱하면 요 길이 나오겠네. 8 곱하기 4분의 5 하면 10이야. 맞아? 즉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0,0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돼. 그러니까 도형으로 가야 깔끔해. 이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고 하면 더 복잡해져요. 물론 못할 건 아니야. 해도 돼. 편한 방법대로 가.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A점 좌표는 끝. 이제 B점의 좌표도 한번 똑같이 구해봅시다. B점 좌표도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와 요 접선은 서로 수직 관계입니다. 맞죠? 그러면 요 녀석의 기울기는 얘분의 얘니까 루트 3분의 5, 루트 3분의 1. 그리고 요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인 거죠. 여기까지 됐어? 그럼 마찬가지야. 얘도 똑같아. 요렇게 수선해발 한 번만 내려볼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란 얘기는 얘 대 얘는 1대 루트 3이야. 맞지? 1대 루트 3이면 바로 뭐 의심해야 돼? 특수가 의심해야 돼요. 여기가 60도다 라는 것도 파악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지 같죠? 여기가 30도인 겁니다. 맞지? 자, 그렇게 되면 여기가 다시 60도 되잖아. 이해됐니? 여기가 60도라는 얘기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봤을 때 요 길이가 반지름 길이 8이고 1대 2니까 요 길이는 16. 됐어요? 자, 1대 2대 루트 3인 거니까 요 길이가 16일 거고 B점의 좌표는 0,16이다. 됐죠? 따라서 외심의 좌표는 두 점의 중점이니까 마이너스 5,8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PQ는 끝난 거고 이제 반지름의 제곱 구해주시면 그냥 얘랑 얘 사이의 거리 제곱해주면 되겠지. 됐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23번 집합 연산이라서 안 들어가는 글을 꽤 있을 텐데 그냥 보세요. 들어. 전체 집합이 1부터 7까지의 자연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자, 이렇게 나와 있고 두 부분 집합 A와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집합 B의 모든 원소들의 합을 구하시오. 먼저 가조건 보니까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은 2, 4, 6이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자. 얘는 다시 말하면 A 교집합 B 바깥쪽 부분을 말하는 거죠. 즉 여기 뺀 나머지 2, 4, 6 있다는 얘기는 교집합에는 누구 있다? 저기에 없는 1, 3, 5, 7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죠? 자, 교집합은 끝. 그러면 2, 4, 6은 굳이 구역을 나눠보면 첫 번째 구역, 두 번째 구역, 세 번째 구역이라고 했을 때 이 2, 4, 6들은 1번 구역 또는 2번 구역 또는 3번 구역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다음 이제 나조건을 넘어갈게. X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면서 X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모든 집합 X에 대해서 X가 1이어도 되고 2여도 되고 3이어도 되고 원소가 하나 들어가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X차 집합 A는 B차 집합 X의 부분 집합이어야 된대요. 그래서 자, 그럼 이걸 해석해 봅시다. 이거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원소가 하나 있다고 쳐볼게. 동글뱅이 원소가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요 원소 하나 갖고 있는 요런 상황에 대해서 1번 구역에 원소 들어가 있는 거야. 요 상황에 대해서
x 차집합 a는 뭐가 됩니까? 공집합되죠. 얘에서 a에 해당하는 거 다 없애. 안 남잖아, 그렇지? 즉 이 상황에서의 x 차집합 a는 공집합이야. 그럼 공집합은 얘 상관없죠. 모든 집합들의 부분집합이 되니까 가능. 볼 필요 없어 이거는. 여기엔 어떤 원소가 와도 상관없다 이거야. 됐지? 그다음 두 번째, 요 2번 구역에 별 모양으로 생긴 원소가 있다고 쳐보자. 예를 들어 자, 요런 원소가 있으면 x 차집합 a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x 되는 거죠. a 뺄 게 없지. 그냥 별 모양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b 차집합 x는 어때?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공집합이 아니라 별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뭐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별이란 녀석은 없어질 거야. x를 뺐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얘가 여기에 부분집합이 되려면 이런 원소들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즉 여기에는 원소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파악됐어? 자, 3번 구역도 한번 볼까? 3번도 똑같아요. 여기에 뭐 네모 모양으로 생긴 원소가 있다고 쳐볼게. 그럼 3번 위치에서도 집합 x가 저 네모 모양으로 생긴 원소 하나를 갖고 있다라고 쳤을 때 x 차집합 a는 당연히 네모 원소 하나 갖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a 뺄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b 차집합 x는 어때요? b에서 x를 빼면 b에 해당하는 것만 남아있겠지. 이해됐니? 그럼 b에는 여기에도 뭐가 없어? 네모 모양으로 생긴 원소는 존재하지 않아.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네모 같은 원소도 존재하면 안 된다. 끝났어. 그러면 1번, 2번, 3번 구역에 존재할 수 있는 원소는 2, 4, 6밖에 없었는데 얘네들이 2번 구역과 3번 구역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전부 다 어디 들어가야 돼? 1번 영역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나머지 영역에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따라서 집합 B의 모든 원소들의 합은 1, 3, 5, 7만 더해주시면 되겠지.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24번 마지막. 자, 좌표 평면 위에 4점. 원은 중심 마이크로바이고 반지름 1점. 맞나? 2,4 1, 2 1, 2, 3, 4 3 아? 4,4잖아. 오케이. 자, 됐어요. A 1, 2, 3, 4 다 구해놨고 원도 나와 있고.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저 원의 방정식 제1을 원C를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x축 방향으로 t만큼 y축 방향으로 2t만큼 평행 이동한대. 그럼 원의 중심이 위치할 수 있는 자취를 좀 구해보면 결국 원의 중심은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 거야? 여기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짜리인 반직선 위에 어딘가에 존재하겠죠? 잠깐만. 그러면 1, 2, 3 가면 6 올라가야 돼. 7이야. 아이, 그림 그지 같아. 요렇게 가야 돼. 돼요? 우선 원의 중심이 존재할 수 있는, 위치할 수 있는 지점은 여기 반직선 위에 어딘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니? x축 방향으로 t만큼 y축 방향 2t만큼 이동을 하니까 여기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 위에 있을 거야. 됐죠? 그럼 이 직선의 방식도 미리 좀 구해보면 얘는
y는 2x 기울기 2니까 마일 대입했을 때 마일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지. 됐죠? 오케이. 저 위에 그럼 중심이 있고요. 반지름 길이는 1로 동일하게 나올 거야. 여기가 됐어. 이제 잘 봐. 지금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저 원이 이동하면서 주어져 있던 정사각형과 만나는 교점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x좌표가 최대인 정보 뭐 이런 거 물어봤지. 원이 이동하는 자취들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원은 여기서 이렇게 좀 그려볼게. 요 중심이 이동하는 자취에 대해서 반지름만큼 반대편으로 떨어져 있는 요렇게 여기 안쪽에서 원이 이제 이동할 수 있겠죠. 이해되니? 즉 원이 이동한 흔적들을 찾아보면 여기가 다 메꿔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는 끝나요. 뭐 두 번째 정보. 문제에서 물어봤던 교점 중에서 x좌표가 최대인 점은 어디야? 요 밑에 직선과 요 정사각형이 만나는 여기 점이 x좌표가 최대인 상황이겠지. 여기 이해되니? x좌표가 가장 큰 점에서 둘이 만나려면 원이 여기를 지나는 요런 상황일 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지? 자, 그러면 요 상황부터 파악해 보자. 요 직선의 방식 구해야 되는 거죠? 맞아? 얘는 기울기 얼마짜리고 2짜리고요. 요 중심 마일, 마일에 대해서 거리가 얼마큼 떨어져 있어야 돼? 반지름 1만큼 떨어져 있어야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요거 사이의 거리는 루트 5분의 대입한 녀석의 절대값이니까 k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요 녀석의 절대값이고 그 길이가 1 나온다 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k-1의 절대값은 결국 루트 5가 된다는 얘기고 k-1은 루트 5거나 마이너스 루트 5고요. k값은 루트 5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1인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 밑에 있는 직선은 k가 얘일 때겠지. 밑에 있으니까. 이해됐어? 요 위쪽에 떨어진 요 직선의 방정식이 k가 요거인 상황인 거고 우리가 찾고 싶었던 밑에 직선은 얘가 되는 거야. 약간 파악되죠? 그러면 교점의 x좌표는 이 녀석의 y좌표, 저 직선의 방향 다시 보아요. 그럼 y는 2x 마이너스 루트 5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요 직선이었던 거고 그럼 얘 y좌표가 몇 될 때? 6 될 때다 라고 체크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가 6되면 2x는 루트 5 플러스 5 형태로 나올 거고요. x좌표는 2분의 루트 5 플러스 5라고 해서 먼저 교점 x좌표의 최대값은 끝난 거야. 이해됐지? 자, 다음 두 번째 P랑 알파랑 베타 구하래요. 알파 베타는 뭐야? 알파 베타 뭐라고 하냐? 저 원 이동된 원과 저 사각형이 한 점에서만 만나는 상황의 알파 베타 값들을 보여주면 돼. t의 값들을. 그렇죠? 그럼 한 점에서 만나려면 주어진 원이 어떻게 이동돼야 돼? 어디서 만날 때? 첫 번째 여기 꼭지점에서 만날 때. 그렇죠? 요렇게 지나게 되는 요 상황에서 첫 번째로 한 점에서 만날 거야. 맞죠? 두 번째 여기 위에서 요렇게 접할 때. 이해되니? 따라서 이 상황의 t의 값을 구해주시면 걔가 알파가 되는 거고 이 상황의 t의 값을 구해주시면 걔가 베타가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구해봅시다. 그러면 요 상황부터 얘는 원의 방정식 구해주시면 t가 알파인 상황부터 볼게요. t가 알파인 상황은 원의 방정식이 중심의 좌표가 마일, 마일에서 오른쪽으로 t 위로 2t만큼 이동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저 노란색 원은. 여기가 되니? 그럼 얘가 어디를 지난다? 제가 여기 점을 지난다. 2,4를 지난다 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다 2,4 대입해 주시면 끝. 그럼 대입하면 3이니까 전개하자.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9 플러스 4 대입해 주시면 2t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4t 제곱 2t5
20t 플러스 25는 1까지 나오겠죠? 됐지? 자 이제 식 정리할게요. 5t 제곱 마이너스 26t 24 33은 0이고 5 1 11 3 15랑 11 마이너스 하면 되겠네. 됐죠? 자, 즉 t의 값은 지금 상황의 t는 5분의 11 아니면 3인데 누구야? 5분의 11이죠. 왜? 지금 2점을 지나는 원은 여기도 나오잖아. 그치? 덜 간 원이야. 즉 t 값이 더 작아야 돼요. 무슨 이해됐어? 따라서 5분의 11이 3보다 작으니까 이 상황이 알파 값이다. 알파는 5분의 11이라고 찾아주시면 끝. 이해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베타인 상황도 볼게요. 베타인 상황은 좀 더 쉬워. 저 사각형 위치만 봐봐. 두 번째 t는 베타. 저 사각형만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원이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 중심의 좌표를 잡았을 때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1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니? 자, 얘가 1 되는 거면 요렇게 얘가 이동한 자취를 요렇게 그려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빨간색 요 직선 말하는 겁니다. 저 빨간색 직선 기준으로 봤을 때 요 길이가 얼마야? 빨간색 직선 나중에 생각하시고, 자, 요 길이가 1이야. 얘 기울기 얼마야? 2죠. 1대 2지. 그리고 옹졸하게 그리긴 했는데 여기의 길이는 2분의 1이라고 찾아주면 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2점의 좌표 구할 수 있니?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이 2x 더하기 1이라고 했고요. 걔 y좌표가 6일 때 x값 구하면 되죠. 그럼 y가 6일 때니까 6은 2x 더하기 1이고, 즉 2x는 5니까 x는 2분의 5가 지금 여기 점의 x좌표야. 즉 그 말은 여기 점의 x좌표는 얼마야? 여기서 오른쪽으로 2분의 1만큼 더 간 거죠. 따라서 얘는 2분의 5 플러스 2분의 1 3, 몇으로 나올 거야. 정확히 따지면 3,6에서 1만큼 올라간 거니까 7 이렇게 나오겠죠. 됐니? 봐봐. 처음에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었고 요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1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t만큼 이동한 게 이 점의 x좌표인 거죠. 이게 얼마다? 3이다. 즉 t의 값이 얼마로 나오는 거야? 4로 나오고 그 값이 곧 베타가 된다. 판단해 주시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알파, 얘가 베타, 그 다음에 x 교점의 최대값은 간마 이렇게. 이것들 다 곱해 주시면 끝. 이해되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저거 꺼내자. 우리 저번에 교재 얇은 책. 주인은 없지. 주인은 일단 외우려 합시다. 너도 없어? 맞아. 그거 뭐야? 아이, 사람 갔다 오나요? 빨리 갔다 와. 교재 없는, 갔다 와. 교재 없는 사람. 아이씨, 들고 다녀. 저번에 어디까지 했냐? 너 있어? 괜찮니? 있어? 기다려봐. 우리가 좌표 평면을 끝냈나? 안 끝낸 것 같은데. 10번 했니? 5페이지에 10번 했죠? 11번 안 했지? 오케이. 11번, 12번 좌표 평면 좌표 2개 풀어봅시다. 6페이지에 11번, 12번 푸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2번 돌아오는 주부터는 더 이상 너네 숙제 안 내줄 거야. 시험 대비 이슈도 있고 그동안 숙제가 많이 밀려있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숙제 추가 없으니까 요거 푸시면 돼요. 요거 교재. 어차피 이거 너네 인근 학교를 기출이니까 요거 풀면서 정해진 양은 따로 없어요. 그냥 푼 거 그대로 올리시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밀린 숙제들 꼭 풀어서 올리시고. 됐죠?
숙제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쌤한테 물어봐. 그리고도 시간이 남고 본인이 더 풀어보고 싶다 하면 학교 부교재 같은 것들 푸세요. 학교 부교재. 이제 학교 부교재 풀 때가 되긴 했어. 오늘 자이스토리 여전히 똑같이 해. 다 했냐? 자이 풀어. 11번, 12번 6페이지에 11, 12 11페이지요? 6페이지에 11, 12 풀어져 있는데요? 그럼 그 뒤에 이어서 풀고 있어.
이거 푼 사람 없죠? 자, 설명해야 되나? 11번 질문인 사람 없어? 다 풀었어? 맞췄어? 다 풀어줘? 11번에 3번, 12번에 3번 11번 질문 없습니까? 네. 진짜 안 해 나. 오케이 12번 질문 없죠? 중선 정리 쓰시면 돼요. 알겠지? 넘어가서 직선의 그냥 이어서 쭉 풀어보자. 직선의 방정식 1, 2, 3, 4 네 문제 쭉 풀어봐. 어차피 여기도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으니까. 어려운 거 있어요? 3번 어렵다. 이거 아마 기출 변형 그 기출이 맞다면 아마 좀 까다로울 거야. 왜 안양국 때도 어려운 응? 11번도 그렇고 안양외고는 작년부터는 까다로워졌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왜 그러지? 해봐.